네, 오후장 들어서도 시장 계속해서 견조한 1%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계속 2,400선 노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2,405선으로 올려 세우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1% 넘는 상승으로 878선, 지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시가 1,500원까지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확실히 시장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만기이르다 보니 마감까지 수급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받쳐내주는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개인의 또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지수의 반등을 함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오늘 기업 탐방 런투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움 말씀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익원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이킥보다는 기업 탐방 런투유를 통해서 탐방 다녀오신 기업들 좀 살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다녀오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직접 담당자분을 만나 뵀고요. 엊그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미팅을 했었는데 저는 단순히 이런 그 키트 관련된 업종들이 테마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굉장히 깊은 대화를 통해서 단순 테마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굉장히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바디텍 매드입니다. 바디텍 매드. 진단 키트는 테마가 아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바디텍 매드를 통해서 느끼셨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진단 키트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업체들과의 좀 차별성, 경쟁력을 확인을 하셨을까요? 네. 유럽의 독일, 스페인, 그리고 중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그리고 중동의 알제리, 이집트,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일본.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이 지금 바디텍 매드와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에 82억 정도 수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단기에 주가가 40%가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탈리아 외에도 이탈리아의 추가적인 수출이 기대가 되고 이탈리아 외에도 타 국가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 진단 시장의 큰 분류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진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CGN의 PCR이 대표적입니다.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그 환자로 의심되는 이 그 비말을 채취를 해서 여기에 RNA를 추출 그리고 증폭한 이후에 R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 정확한 대신에 RNA를 추출하고 증폭시키는 장비, 시약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증폭 이후 분석을 할 때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비용도 함께 높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반대로 면역 진단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임신 진단 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혈액이나 비말을 통해서 키트만 있으면 충분히 이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데 분명 분자 진단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큰 비싼 장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그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국가들 위주로 지금 면역 진단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자 진단이 좋다, 면역 진단이 좋다 이게 아니라 분자 진단이 필요한 그런 국가가 있고 면역 진단이 필요한 국가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분자 진단 장비 같은 경우에 대형 병원 위주로 갖춰져 있는데 거의 반도체 랩실처럼 그 단가가 1억에서 3억 정도 하고 큰 이제 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그 의료 분자 진단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빠르게 확산되는 이 코로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면역 진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진단 위주로 지금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진단 내에서 항체, 항원 그 진단을 모두 다 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항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병원균이고요.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항원과 결합하는 그런 물질인데 바이오텍 메디의 경우에 그 항원 진단 키트가 올해 6월 11일에 수출 허가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 15일에 유럽 CE 인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 브라질 승인을 수출받았고요. 향후에도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가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왔던 이탈리아의 그 수출건이 단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분자 진단에 비해서 이제 의료 시설이 낮은 그런 국가들 네. 같은 경우 더욱더 필요한 상황에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단발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미팅 도중에 이번에 수출한 약 80억의 금액이 1에서 2개월치다라고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럼 1에서 2개월치 키트를 다 소비한 이후에 추가적인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서 관심은 앞으로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분자 진단은 좀 질이고 면역 같은 경우에는 양과 좀 접근성이 좋다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는데 확실히 요즘에 이제 검사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까 면역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이 일단 지금 의료 서비스가 좀 미흡한 나라에서는 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FDA 승인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 진단 키트를 더 잘 가는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여쭤봤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항체 진단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에 FDA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3월 28일이면 수젠텍이 그 FDA 신청을 낸 시기와 거의 유사한 시기고요. 네. 이 결과가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 승인 결과가 나올 텐데 충분히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면역 진단에 있어서는 항원 진단과 항체 진단이 있는데 항체 진단 같은 경우에 이미 FDA 허가를 이제 신청한 상황이고 항원 진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임상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9월 말이면은 종료가 될 텐데 종료된 이후에 일주일 안에 제품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0월 중순이면 EU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제품 등록과 이제 긴급 임상 두 가지 나눠지는데 제품 등록이 먼저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응급 임상 신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젠텍이 그 FDA 허가 얘기 나오고 나서 상한가 갔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이런 결과가 앞두고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이런 모멘텀 일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외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이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역 진단보다는 분자 진단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적고 그리고 돈이 없는 그런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역 진단 키트가 필요할 뿐더러 그보다 더 열악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 WHO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거든요. WHO에서 그 산하기관, 파인드라는 산하기관이 있는데 이 파인드라는 산하기관에서 항원 키트를 연간 1억 개 구매 예정입니다. 이 1억 개를 구매를 해서 이제 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10개 업체 정도를 지금 선정하려고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평가에 들어갔는데 만약 연간 1억 개에서 10개 기업이 있는데 선정이 된다면 연간 1,000만 개의 키트를 판매할 수 있는 그것도 그 WHO 산하기관 파인드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그 선택은 WHO에 달려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얼마 전에 그 독감 그 콤보 키트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독감 콤보 키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겨울철 되면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에 대해서 동시 그 진단이 필요하고 동시 검출이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애도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 독감 콤보 키트 또한 승인 대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수출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워낙 이슈에 수급이 강하게 붙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슈팅에 나와서 변동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네. 건 알겠는데 매매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몇몇 가수들한테
정말 외모가 좋아서 노래 실력이 묻힌다라는 그런 가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회사를 보고 정말 이 변동성 때문에 수급 때문에 재료 때문에 실적이 묻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 동사가 06년부터 16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40%씩 매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제외하고 06년부터 지금까지 YOY로 성장을 하지 않은 해가 없었거든요. 한 해 성장을 못한 그 해는 17년도인데 자회사 인수에 대한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해만 성장을 못했고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본업에서 또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심장, 암 이런 50여 가지 그 질환에 대해서 진단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미팅을 했을 때 120개국 그리고 160개 대리점에 납품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8월 달 리포트를 찾아보니 100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월 달 리포트에 비해서 한 달 지났는데 20여 개국이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인프라를 깔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 면역 키트에 대해서 더 판매가 수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파볼게요. 그 올해 1분기 매출이 156억 매출을 기록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312억 그러니까 더블이 넘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분자 진단 업체들 비해서 이 증가율이 많지는 않지만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156억 기존 매출에 항체 진단이 140억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PCR 매출 20억이 추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1분기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고 2분기는 코로나가 일부 있었는데 2분기에 항체 진단만으로도 더블 이상 증가가 된 겁니다. 근데 3분기 들어서 항원 진단 키트가 붙었기 때문에 2분기에 비해서 항원 진단이 붙으면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4분기 같은 경우에 3분기에서 콤보 진단 키트까지 붙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분자 진단에 좋다, 면역 진단에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에 따라서 수요가 들려지고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보여줘야 될 건 실적이거든요. 네. 결국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그 키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분기, 3분기 피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 QOQ로 증익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YOY로 증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동사의 우상향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테마주다 실적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내릴 때는 관심 안 가지다가 오를 때만 사면은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수출 뉴스라든가 승인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질 때 사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6%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보다는 좀 쉬는 날 관심을 갖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심리가 이렇거든요.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급한 것도 있고 네. 오를 때 따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오를 때 따라 사면 이게 변동성이 심해질 때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적이 있는 그리고 그 실적이 QOQ로 YOY로 증익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충분히 빠질 때 내가 저가로 이 매수를 넣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빠질 때 넣어본다라면 충분히 기사가 나오고 뉴스가 네. 나왔을 때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테마를 넘어 실적주로서의 그 면모를 주목하자. 바디텍 매드 오늘이 아닌 좀 빠지는 날, 조정을 받는 날 관심을 가져보자. 기업 단막 런투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건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